356년 45년간 왕위에 있던 흐레가 승하하면서 경주 김씨 가문의 뇌물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7대 국왕 뇌물 마립간이 됩니다. 뇌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름 그리고 칭호와 관련한 것인데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뇌물이 아닌 나물이라고 기록된 점, 그리고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뇌물이 제위하는 시점부터 마립간이라고 불렸다고 했으나 삼국사기에는 그대로 이사금이라 기록된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마립간이라는 명칭은 19대 눌지 마립간부터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현재 우리가 배워왔던 교과서와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 명칭은 마립간으로 사용하되 왕명은 나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7대 나물이 등극하는 356년부터 52대 효공왕이 등극하는 912년까지 신라는 경주김씨 왕조로 명맥을 이어가게 되며 향후 신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골 귀족의 계보는 37대 선덕왕 시기부터 17대 나물왕계와 29대 무열왕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만큼 나물은 경주 김씨의 시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진 인물임은 틀림이 없으나 정작 그가 재위했던 시기는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가야와 왜나라 등 주변 국가들의 힘에 짓눌려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이 다스리는 최전성기 시절이었고 근초고왕 사후 백제가 저물어갈 무렵 북방에서는 광개토 대왕이 출현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신라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이에 대항하는 한편 백제는 왜나라와 가야를 끌어들여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중국 북부지방을 지배하던 전진과 국교를 맺기도 했는데 워낙 고구려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다 보니 그의 사촌 실성이 고구려에게 볼모로 보내지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400년 백제가 왜나라 가야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의 구군은 고구려의 손에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광개토 대왕이 그 즉시 군사 5만을 파병하여 이들 연합군을 모조리 격퇴시키면서 나라가 멸망할 뻔한 중대한 기로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삼국사기에 왕이 타는 내구마가 무릎을 꿇고 크게 울었다는 기록처럼 이 시기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고구려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상단 카드 클릭하시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5년간 왕위에 있던 나물이 승하하면서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있던 실성이 귀국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8대 국왕 실성 마립간이 됩니다. 원래 나물에게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태자 눌지를 비롯해 왕자들이 있었으나 다음 왕위 계승은 오히려 사촌이었던 실성에게 돌아갔는데 신하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고는 하나 정치적 기반이 많이 부족했던 실성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구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도 신라를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못한다면 자신들과 친한 실성을 왕으로 앉혀놓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고 실성과 고구려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렸기 때문에 왕자들을 제치고 실성이 18대 마립간이 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그녀의 어머니 이리 부인이 석씨 가문이었기 때문에 석씨 가문의 지지까지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실성 스스로가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나물의 아들들을 타국의 볼모로 보냈다는 점입니다. 차남 복호와 삼남 미사은을 각각 일본과 고구려의 볼모로 보내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자 했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와 친했던 실성이 눌지마저 제거하기 위해 이를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고구려에게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 그러나 고구려는 실성보다 눌지가 자신들에게 더욱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했는지 오히려 실성을 살해하고 눌지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제 3 신라본기 제3의 기록을 보면 416년 여름 토암산이 무너졌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석씨 가문을 상징하던 토암산이 무너졌다는 것은 석씨 가문 또한 몰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실성이 고구려와 눌지에 의해 시해당하며 강제 폐위되었고 곧바로 눌지가 다음 왕위에 올라선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5년간 왕위에 있던 실성이 승하하면서 나물의 장남이었던 눌지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신라 19대 국왕 눌지 마립간이 됩니다. 이로써 왕을 상징하는 이사금이라는 표현은 실성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으며 눌지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눌지는 비록 고구려의 지원에 힘입어 왕이 되었으나 고구려의 통치에서 벗어나 전성기의 기틀을 닦는 국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미없었어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